예, 좋은 가을이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정서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오늘 또 시 한 수 감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시고 이게 내 인생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절망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시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요. 푸시킨은 현대 러시아 문학의 시와 소설 등 모든 러시아 현대 문학의 효시가 푸시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천재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애송했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요.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리라. 견뎌보세요. 자,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 오게 하라. 오게 하는데 내 센터에 오게 하라, 나한테 오게 하라. 다 되죠? 오게 하라. 두 번째는 머무르게 하라.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머무르게 하라. 그 다음에 다시 오게 하라. 다시 오게 하라는 건,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비제를 받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사람을 흡인력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걸 매력이라고 그러던데, 매자는 도깨비 매자예요. 도깨비 매자. 그러니까 매력이란 도깨비 홀린 것처럼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총각이 통상 그러죠. 도깨비 흘린 것처럼 끌려가죠.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총각이 구태여 집까지 안 데려다 줘도 좋다고 그래도 데려다 주죠. 그때는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피곤한지도 몰라. 아무튼 그런데 이 흡인력과 매력은
리더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건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인격이고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인격적으로 저열하다거나 또는 불완전하다거나 능력이 없으면은요 따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이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어요? 인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능력은 당장 알 수가 없어. 지켜봐야 알아. 그렇죠? 자, 이제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지식, 기억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야.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IQ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해 속도가 어떠냐 하는 건데 요즘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은 점점 그 역할이 줄어들어가요. 컴퓨터보다 단어를 많이 외우시는 분 혹시? 안 돼요. 컴퓨터보다 기억력 좋으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은 점점 약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인지 능력, non-cognitive ability라고 하는 비인지 능력이 점점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거야. 비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요 인지 능력과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지능과는 관계없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이에요. 열정, 집념과 끈기, 공감력, 이해력, 배려, 이런 것들이에요. 요 비인지 능력이 애터미 사업 성공의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성공 못해요. 파트너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주머니만 생각한다. 이거 성공하겠어요? 파트너들은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금방 알아. 말로는 A라고 이야기하면서 B라고 행동하네? 그러면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비인지 능력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요 자세히 보세요.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인지 능력이에요. 이건 정신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해력, 지식, 사고력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이 안 해도 될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요 비인지 능력은요, 이건 부모 책임도 아니고 자기 개인 책임이에요. 다시 말해 열정과 끈기, 집념, 간절함, 소통, 이 하나하나가 애터미 사업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닙니다. 미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모든 성공과 관계가 있다. 사회적 모든 성공은 이 비인지 능력으로 설명이 가능하답니다. 비인지 능력으로. 인지 능력은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에 기여하는 율이 10%밖에 되질 않아요. 자, 이제 인격은 무엇인가? 인격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어가지고, 근데 이 칸트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를 해놨어. 인격이란 무슨 능력이에요? 책임질 줄 아는 능력. 야, 난 이 정의가 딱 마음에 들어요. 사람 됨됨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애매하거든.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내가 내 파트너들을 동반 성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게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책임을 져라. 파트너가 극한 빈곤에 처해 있다.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다. 왜? 내가 성공을 못 시킨 책임이다.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칸트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칸트는 일단 내가 A라고 선언을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잃는다. 더 큰 게 뭘까요? 신뢰, 트러스트를 잊어버려. 다시 말하면 인격이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인격은 지능보다 상위에 있다. 미국 최고의 사상가입니다. 근데 아주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격을 바꾸면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벌써 2000년 전에 저 얘기를 해놨어요. 인격은 당신의 운명이다. 인격을 바꾸면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자, 잘 아시죠? 존 F 케네디입니다. 배움과 리더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드라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입니다. 95세까지 글을 쓰시고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타계를 하셨는데요. 자, 리더는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누가 성장시켜? 자기가 성장시켜. 앞에 존 F 케네디 말하고 비교해 보세요. 배움과 리더십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 경험 있는 분에게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크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아이젠하워 원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뭐다? 솔선수범이다. 아이젠하워 원수가 이 연합군 총사령관이었죠. 이때 기자가 사령관님, 리더십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원수가 시를 하나 갖다가 책상에 놨어요. 젊은이 앞에서 당겨보게. 당기니까 잘 따라와. 그래? 그럼 다시 놓고 뒤에서 밀어보게. 시를 놓고 미는데 가요? 그게 리더십이라네. 네가 솔선해서 앞에서 끌고 가라. 이게 리더죠? 뒤에서 야 임마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봐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가 따라가라.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 그러놓고 자기는 원칙을 안 지켜. 그러면 파트너는 뭘 따라가요? 그 사람 행동을 따라가는 거지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는 파트너를 배려하라. 파트너의 아픔을 네 아픔으로 공감하라. 그러놓고 자기는 안 해.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젠하워 원수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네가 앞에서 행동으로 솔선수범으로 보이면 따라오게 돼 있다. 아이젠하워 원수가 별 5개 달고 말이야. 4스타, 3스타하고 좀 참모 회의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병장 한 놈이 쓱 쳐다보더니 어이 여보게 담배불 좀 주게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젠하워 원수한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원수가 지포라이터를 팍 해가지고 딱 붙여주니까 4스타들이 화가 치면 저런 병장 새끼를 저거 말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원수가 그러지 말게. 우리는 위에서 내려가니까 저런 계급장이 보이지만 저 녀석은 밑에서 올라오니까 우리 계급장이 안 보여. 그래서 그런 걸 왜 그러나? 자, 그게 포용력이에요. 그게 포용력.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는 밑에가 보이지만 밑에서는 위가 안 보여. 그래서 누가 포용해야 돼요? 스폰서가 포용해야 돼요. 자, 아이젠하워 원수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분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같다는 아주 유명한 부인이에요. 자, 자기 자신은 뭘로 다스리라고요? 머리.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일구이연해서 되나? 그러나 파트너는 뭘로 다스리라고요? 가슴으로. 근데 그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 자기 자신은 가슴으로 아이고 어때 나는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런데 파트너는 통박을 굴려가지고 그럼 다 다르나요? 그 다음에 요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월마트라고 들어보셨죠? 유통기업이거든요. 월마트 창립자입니다. 탁월한 리더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고양하게 온갖 노력을 자존감. 그러니까 파트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 셀프 이스템.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 자, 다음. 이 양반은 맥스 디프리.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뭘 아는 거라고요? 현실을 알아야 돼. 현실. 현실은 나의 현실. 내가 지금 어떤 정도에 있는가. 우리 팀의 현실. 그리고 시대의 현실. 시대는 지금 산업화 시대가 아니에요. 4차 혁명 시대예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 유통 사람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현실을 먼저 파악하는 게 리더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세계 유수의 기업들, 페이스북, 구글, 애플, 할 것 없이 전부 문화를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바꾸고 있어요. 이제 수직 문화 가지고는 경쟁이 안 돼요.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명령과 복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성. 자, 그래서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현재 문화는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야만 창의성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이란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 오웨런 베니스라는 사람은 오늘날 리더십이라는 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킨 리더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이 사장님들의 비전은 뭡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균형 잡힌 삶. 5천만 원 그 목표고 5천만 원 받아서 뭐하게? 먹고 자시고 놀라고? 아니에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기여하고. 이건 전부 다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아요.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나는 사랑할 만큼 했다.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만큼 했다. 그렇게 되지 않아.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행동이 나와. 비전이 없이 5천만 원을 비전으로 생각하면요, 5천만 원 목표가 달성되면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아이고, 나 할 만큼 했어. 자시고 놀아야지. 골프나 치고 놀아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비전은, 왜냐하면 5천만 원이라는 목표는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왜?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렇죠? 근데 비전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잘 산다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돼지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산다는 개념 하나가 굉장히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뭘로 바꾼다고요? 현실로 바꾸는 게 리더십이다. 이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선은 스폰서가 해야 되고 내가 나를 리드해야 돼.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존 맥스웰,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이자 저술가입니다. 부하들을 돌보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사업을 할 것이다. 이 사람도 다단계를 위해서 저 말을 해놓은 것 같아. 파트너들을 돌보라. 그럼 파트너들이 당신의 사업을 할 것이다. 맞죠? 파트너들의 자존감을 꺾지 마세요.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수직 문화를 수평 문화로 반드시 바꾸세요. 왜? 나의 성공과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그러면 흡인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흡인력.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사운을 실천하면 흡인력이 생깁니다. 사운은 4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자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소중히 여긴다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안 여겨? 옆 사람 영혼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왜? 영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영혼을 소중히 여기냐 안 여기냐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네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요. 이건 칸트의 도덕 철학의 최고 결론이에요. 칸트. 다시 말하면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을 당신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고유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칸트의 입장은 모든 사물은, 이 집이든 책상이든 마이크든,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맞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돈도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인간을 이용해서 네 돈벌이를 하지 말라 하는 게 칸트의 도덕 철학이에요. 생각을 경영한다. 자, 여기에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비전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는 비전과 목표를 한 개로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인간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애터미 사업자들의 비전은 균형 잡힌 삶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5천만 원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타겟이라고요. 5천만 원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 달성되고 나면 그 자체가 행동 유발을 하질 못해요. 이거 다 달성했잖아. 그런데 비전은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건데 그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잘 산다는 게 끝이 없다고요. 사랑한다는 게 끝이 없어. 배운다는 게 무슨 끝이 있어요? 사회에 기여하는 거? 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전 세계 인류에게 기여하는 삶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전을 갖게 되면 비전 자체가 모티베이션,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나 목표는 달성되면 더 이상 행동을 유발하지 못한다. 딱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은 항상 행동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는 바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정량적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목표가 되죠? 아주 훌륭한 목표. 그런데 비전과 목표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 목표가 있지 않으면 비전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소득이 충분치도 않는데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기여하고 못해요.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모든 행위,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도대체 인간은 뭘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말한 게 황금률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골든 룰이라고 해요. 이건 동서 고금의 현자들이 모두 말한 거예요. 황금률. 이렇게만 행동하면 인류는 행복하게 산다. 바로 성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라. 누군가가 폐수를 버리는 게 싫으면 너도 버리지 마라. 누군가가 너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게 싫다면 너도 남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는 게 싫다면 너도 어기지 말라. 모든 도덕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사회는 어지럽지 않다요. 어지럽지 않다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상부상조하라. 상부상조. 그게 제심합력이에요. 그게 제심합력이라고.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이익인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사원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 이것은 3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로얄 클럽에 들어가기로 했다면 그걸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확신은 아무렇게나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나에게는 내 현재 의식이 있고 내 잠재 의식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현재 의식은 내 의식의 10%밖에 안 됩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빙산하고 똑같아요.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이 90%예요. 빙산을 우습게 보고 충돌했다가는 배가 침몰하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90%. 마찬가지로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현재 의식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가 잠재의식인데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10%의 현재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는다는 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할 때 그때만 그것이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려면은 내 현재의식을 잠재의식과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현자들이 얘기하는 게 침대맡에 이렇게 써놓고 외워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잠재의식이 할 수 있네? 이렇게 바뀌면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면은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그러는 경우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부터 당신의 성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성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당신이 좋은 일만 생기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공학 책에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성공 시스템이 작동할 때도 역시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예요.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뭡니까? 겸손이 숨기다. 이게 사원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앞에 거 다 해도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우리 애터미 사업 자체가 서비스업이에요. 그렇죠? 서비스업이라고요. 서비스라는 말은 어원은 서번트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서번트는 뭡니까? 종이에요, 종. 종. 누가 그런 왕이에요? 고객이 왕이에요. 내 파트너가 왕이에요. 근데 내 파트너를 내 종으로 생각한다거나 고객을 내 종으로 생각하면 성공하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다 말해놨어. 겸손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동양고전의 논어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공자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주공이라는 사람인데 동양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공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런 인간은 그 말이에요.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여기서 인색은 물질적 인색과 정신적 인색을 다 말하는 겁니다. 공자는. 다시 말하면 남을 칭찬하지도 않아. 남에게 감사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파트너들이 나하고 같이 뛰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도 안 해. 그런 인간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인색하다면 그런 인간은 더 볼 것도 없다. 더 볼 것도 없다. 자,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원에서 결정한 4가지 덕목만 실천하시면 리더십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흡인력이 나오고 결국 매력적인 인간이 됩니다. 자, 한 번만 그 4가지를 얘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뭘 소중히 여긴다고요? 영혼을. 두 번째, 생각을 경외해야 한다.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사업만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